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적용되는 무주택자 LTV 완화와 동시에 강력하게 적용하는 DSR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와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LTV를 완화했지만 최대 4억 원의 한도와 DSR 규제로 실제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전보다 대출금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LTV 완화 효과로 예시한 연소득 8,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 안에 드는 고소득자입니다. 상위 10% 이내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의 사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4억 원으로 묶는 제한도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완화되는 LTV를 적용하면 4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한도에 따라 실제로는 4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개인 차주 단위 DSR 40% 규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DSR은 연소득을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LTV는 올리고 최대 한도와 DSR 이중 장치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LTV는 투기 과열 지구는 50%에서 60%로 조정 대상 지역은 60%에서 70%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우대 혜택이 없었던 투기 과열 지구 6억 원 이상 9억 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 대상 지역 5억 원 초과 8억 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강화되는 개인별 DSR 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불리한 구조입니다. 완화된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해도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LTV 한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인 직장인은 현행 기준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 6억 원 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연 2.5%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3억 1,4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 DSR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6,4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는 대출 가능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LTV 완화 혜택은 대기업 종사자나 전문직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하위 50%가량이 연평균 3천만 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LTV 완화 혜택의 수혜 계층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기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정중앙 상위 50%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는
2,820만원으로 3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DSR 규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DSR은 LTV와 달리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소득만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소득 상승분이 미미하면 대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근로소득 오름폭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자산 증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서울의 집값은 0.4% 올라 전월에 0.35%보다 오름폭을 키웠지만 가구당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1년 1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 8천원으로 1.3% 감소하여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규제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여전히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란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또한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를 예를 들어 6억원 하는 주택 구입 시 투기 지역에서는 2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제시한 연소득 8,100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 연봉 7,830만원 안에 드는 고소득자입니다. 상위 10% 직장인 사례를 들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 시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LTV 완화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에서는 LTV가 40%에서 60%로 확대되어 2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존 LTV 50%에서 5억원까지는 70%, 5억원 초과 6억원까지는 60%가 적용되어 4억 1천만원이 되지만 최대 상한 4억원에 따라 4억원이 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제시한 연소득 8,100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 안에 드는 고소득자입니다. 상위 10% 직장인의 사례를 들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적용하는 경우는 2021년 7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서 LTV 대출은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드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차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DSR 규제안을 자세히 보면 결국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현금을 가져야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6억원에서 7억원대 중저가 주택에도 저소득자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자들은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약 83.5%가, 경기도의 경우 약 33.4%의 아파트가 6억원 초과로 이번 DSR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서민주택이라 하는 저가 아파트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선 청년 실수요자에 대해 DSR 40% 규제를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추가 자금 통로가 좁아진다는 큰 틀에선 변화가 없기 때문에 LTV, DTI 등 대출 문턱을 낮춘다 해도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